자, 오늘은요, 오픽을 준비한다 하시면 꼭 보셔야 할 필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치트키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진짜 준비하시고 다 외워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니 오픽.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의 오픽 레시피입니다. 자, 오늘은요, 오픽을 준비한다 하시면 꼭 보셔야 할 필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치트키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알고 간다? 그럼 여러분은 사실 오픽 시험에서 반 정도는 다 준비하고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준비한 거는요,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조금 문제 출제율을 예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진짜 그냥 오픽 시험 보러 가서 정말 내키는 대로 뭐 취미 뭐야 해서 취미 진짜 선택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갔을 때는 막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너 요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너가 수련 중인 동작을 묘사해봐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진짜 유명한 사이클 선수에 대해서 하나하나 너가 다 설명해봐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렵잖아요. 어차피 성적 받을 거 조금 더 쉬운, 그리고 여러분이 답변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예상 가능한 질문들을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백그라운드 서베이 처음부터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진짜 준비하시고 다 외워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니 오픽. 자,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통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생인가, 그리고 학생이라면 뭐 어떤 강의를 수강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현재 너의 상태는 뭐야? 이걸 좀 묻는 질문들이거든요. 이때 여러분이 나 잠깐만 나 사업하는데? 막 사업회사 선택. 아니면 나 요즘에 나 교사였어. 막 선택.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려워져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내가 학생이다. 나는 지금 어학 수업을 듣고 있다. 뭐 이런 걸 진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너의 전공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볼게. 또는 너의 업무에 대해서 더 물어볼게. 이런 질문들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경험 없음. 그리고 학생이 아니다. 그리고 수업을 등록한 후 5년 이상이 지났다. 그러니까 최대한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단서를 주지 않는 거죠. 그냥 오픽은 진짜 궁금투성이라서 다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차단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페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항상 따라오는 학생들의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여기서 일을 경험이 없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답변을 할 때 내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막 이런 거를 했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근데 이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개는 별개의 것이에요. 내가 이걸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서베이는 그냥 단순하게 문제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를 얘한테 출제를 할까? 요거를 그냥 뽑아내는 역할만 하는 거지 이거랑 연결 지어서 나를 막 평가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했던 거는 답변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뒤에는 그냥 여러분 답변대로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이것도 이제 옵션이 좀 많아요. 막 주택이나 아파트에 홀로 거주를 하냐? 아니면은 룸메나 친구랑 거주하냐? 아니면은 가족이랑 사느냐? 아니면 기숙사 사느냐? 아니면 군대 뭐 이런 데 사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게 다양한 옵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나 뭐 룸메랑 거주해. 가족이랑 살아. 막 이런 거를 이제 누르면 또 뭐 어떤 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가족 또는 룸메에 대해서 물어보겠죠. 근데 사실 그 물어보는 것 자체는 뭐 어려울 건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일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렵진 않은데, 대신에 문장 만들 때 영어로 하는 게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답변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해간단 말이죠. 거의 다 답변은 주어를 I, 나로 보통 놓고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내가 그거를 my roommate, my sister, she, he, they 이런 걸로 주어를 바꾼다?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되게 헷갈려요. 이거 주어를 단순하게 바꾸는 것도 진짜 힘들구나. 그래서 웬만하면 주어는 I로 최대한 맞출 수 있게 뭘 선택하는 게 편할까요?
개인주택에 나는 홀로 거주한다. 이거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 훨씬 편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나의 상황에 대해서 현 상태에 대해서 끝이 났고 여가 활동을 뭘 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옵션 진짜 많아요. 이거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 어차피 지금 준비하니까 이제 준비한 대로 가서 하면 되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사실 뭐 시간을 좀 넉넉하게 준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약간 거기에 계신 분이 조금 보채는 거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빨리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여러분이 나 뭐 좋아하지? 나 보통 뭐 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거의 다 준비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한번 해볼 건데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나 여가 시간에 나 이거 하는 거 있는데?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막 SNS에 글 올리기, 저 이거 좋아하고 또는 뭐 드라이브 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뭐 친구들의 문자 대화하기, 스파 마사지샵 가기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걸 선택하면 공통점이 없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게 없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각자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따로 다 답변을 준비를 해놔야 돼요. 뭐 내가 영어가 난 진짜 편안해. 또는 나는 사실은 뭐 이거를 정말 당장의 시험 결과로 난 필요해서 보는 게 아니야 하면 사실 여러분 막 이것저것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긴 해요. 저도 요즘에는 그렇게 여러 번 해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면 전 이렇게 갈게요. 영화 보기 일단 선택. 그리고 TV 보기 선택. 그리고 또 뭐 할 거냐 하면 일단 먼저 비슷한 것들을 제가 묶어볼게요. 공연 보기 선택. 자, 그리고 여기에서 콘서트 보기. 이렇게 4가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냐? 얘네들은 사실은 뭔가를 보는 것. 뭐 원하면 리얼리티 쇼까지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청하고 관람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뭔가를 느낀다. 이런 공통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한 틀을 딱 준비를 해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영화, TV, 뭐 아니면 공연 그 키워드만 조금씩 바꿔서 사용하시면 내용의 흐름 전개 비슷하고 답변에 사용하는 표현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할 범위가 확 줄어들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문제부터 우리가 뒤에 7번 문제까지 총 합해서 12개 이상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옵션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하면 조금 더 수를 채워야 뒤에서 여러분이 좀 이상한 거 안 고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 추천하는 게 조금 일상적인, 그러니까 나의 일상적인 일부 중에 하나인 상황을 선택을 하고 근데 관련 단어가 어렵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카페 가기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쇼핑하기 이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단어가 어렵지 않죠. 카페 관련 단어 어려울 거 없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수다 떨고 뭐 쇼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 뭐 괜찮고 뭐 해변 공원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주거 개선 막 이런 거 좀 어려울 수 있겠다. 그리고 박물관 가기 이런 것도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박물관 너가 좋아하는 곳 가서 본 것들에 대해서 묘사해봐. 물론 한국어로 하면 쉬울 수 있는데 영어로 하기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는 게 팁이에요. 나는 변화를 못 주겠다. 그냥 제가 한 그대로 여러분 그대로만 해주셔도 괜찮고 나는 변화를 내 식대로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만 주는 거야. 일상적이되 관련 단어가 어렵지 않은 거. 요거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 다음에 취미나 관심사 여기는 옵션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딱 1개 이상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한번 쭉 봐보세요. 옵션 뭐 있는지. 뭐 아이에게 책 읽어주기, 뭐 신문 읽기, 뭐 혼자 노래 합창, 뭐 등등등 많아요. 이 중에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쉬운 관련 단어가 쉬운 게 여러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 감상하기. 음악을 감상한다? 이거는 솔직히 안 해본 사람 없죠. 대부분 해봤을 거고 음악을 나 음악 너무 싫어해. 막 이런 사람은 사실 저 본 적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장르나 이런 취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음악 감상하기는 대부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련 단어 어렵잖아요. 뭐 음악 나는 언제 듣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많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음악 감상하기를 고르고 물론 여기서 더 골라도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음악 감상하기 하나만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출제율이 확 높아져요. 여러 개를 선택하면 사실 반반이죠. 얘를 얘가 낼 수도 있고 쟤를 낼 수도 있는데 하나만 선택하면 얘한테 옵션이 적기 때문에 출제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한 답변, 그러니까 준비된 답변을 시험장에서 말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그게 성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만 선택을 하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칸인데요. 여기서는 1개 이상을 선택을 하는데 여기는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선택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거 처음 했을 때 진짜 제가 좋아하는 운동들을 선택을 하기도 했거든요. 요가, 골프, 뭐 이런 거 다 선택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냥 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나는 관련 선수들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진짜 없거든요. 예를 들어 골프를 치더라도 골프 선수에 대해서는 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골프 선수, 너네 나라 유명한 골프 선수 얘기해주고 골프 선수가 있었던 최근 루머, 이슈에 대해서 말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뭐 영어를 그러니까 저처럼 잘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거기에서 근데 나는 사실 골프를 좋아하긴 하지만 선수들은 많이 알지 못해.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없긴 해. 왜냐면 난 뉴스도 안 보고 관련 소식도 아예 안 보거든. 막 이런 식으로 막 영어를 해도 되는데 아니라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운동도 이런 전략이 진짜 들어가는 뭔가 플레이가 진짜 들어가는 또는 선수가 좀 많이 있는 그런 것들 말고 전 이런 걸 선택해요. 보세요. 일단 뭐 조깅, 걷기 이 정도. 조깅, 걷기. 조깅과 걷기는 딱히 운동 선수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뭔가 전략이 없어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딱히 물을 게 많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묻는다고 해도 너가 보통 어디에서 많이 걷니? 막 이런 걸 물을 텐데 일상적인 단어들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꼭 추천하는 거는 운동 전혀 하지 않음까지 갈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운동 관련돼서는 질문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걸 선택을 해야 우리가 앞에 했던 이런 음악 감상하기 이런 데서 출제율이 훨씬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혀 하지 않음까지 선택을 해서 차단해요. 묻지 마.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한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국내 여행, 해외여행 같이 선택. 왜냐하면 여행이라는 키워드가 겹치기 때문에 사실 국내든 해외든 여행은 똑같아요. 뭔가 놀러 가고 짐 싸서 가서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추억 쌓고 온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국내의 어떤 지역 하나, 해외의 어떤 지역 하나 이런 식으로 딱 선택만 해놓고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꽤 높은 편. 그래서 같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보낸 휴가까지 전 선택을 해요. 왜냐면 집에서 보내는 휴가 그게 뭐지? 싶은데 그냥 나의 하루예요. 그냥 일상적인 집에서의 하루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다 해봤죠? 집에서 시간 보내봤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나는 청소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뭐 드라마 보고 이런 거 여러분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출장은 좀 달라요. 출장은 뭔가 국내를 가고 해외를 가는 건 비슷하지만 가서 업무적인 거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일상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은 똑같이 차단. 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셀프 어세스먼트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내가 원하는 레벨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나는 뭐 IH가 목표다. 조금 높은 IH 이상을 받고 싶다 하면은 보통 이제 5단계 정도를 추천을 해요. 5단계 정도를 해서 내가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세팅을 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간혹 질문들을 하세요. 이 단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근데 진짜 말 그대로예요. 나는 이 정도를 한번 답변해보겠습니다 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고 사실상 여러분이 나는 3단계를 선택을 했는데 선생님 혹시 이때 IH나 AL이 나올 수 있나요? 거의 잘 안 돼요. 그래서 나의 목표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나의 수준보다 목표. 그래서 내가 IM 정도를 목표하신다라고 하면 3, 4단계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 나는 IH 이상 필요하다 그러면 꼭 5단계 정도는 선택을 하셔야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게 이 시험 자체가 세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니 오픽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이 본 시험 전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질 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일단은 기반이 되어야 여러분이 내가 어떤 주제를 연습할지를 좀 세팅을 하기가 훨씬 편하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백그라운드 서베이 그대로 하시는 걸 저는 일단 추천드리지만 변화 주고 싶다? 뭘 기억해야 돼요? 일상적인 거 그리고 관련 단어가 어렵지 않은 거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본 내용도요 저희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같이 관련 영상들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하게 돌아올게요. 여러분